안녕하세요. 매크롭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동력 전단jan치 6번 첫 번째 3D 시간이죠. 자, 그래서 이제 기존에 여러분들이 그려놓으셨던 요 2D 도면을 활용을 해서 인벤터를 한번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보시면은 이제 본체는 이제 요렇게 되어 있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대부분의 이제 동력 전달 장치에서 3D를 작업을 할 때는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거는 여기 위에 원통 부분과 밑에 베이스 부분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서 작업을 먼저 하신 다음에 마지막에 리브 작업을 들어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작업이 뭘까요? 그쵸, 이제 목깎기 작업들을 맨 마지막에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 순서대로 작업을 한번 해볼 텐데, 자, 요번 거 도면은 조금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부분이 어디냐? 바로 요 부분입니다. 자, 요 부분을 보시면은 여기에서 원형 형태로 가다가 위에서 잘렸어요. 그죠? 요 잘린 부분. 요거를 무심코 요거를 가지고 와서 위에 부분을 돌려버리면은 자를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꼭 원형 상태의 그대로의 모양을 가지고 와서 회전을 이용을 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이쪽을 가지고 오는 게 낫겠죠. 자, 이쪽을 옆으로 이렇게 빼서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자, 이거 가지고 오실 때는 이런 치수라든가 뭐 단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다 필요 없어요. 자, 이거 다 지워주시고, 자, 이거 튀어나온 거 있죠? 다 필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해치도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탭도 나중에 따로 작업을 할 거기 때문에 이것도 지워주시면 될 것 같고, 요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못따기 선이죠. 못따기 선도 지워주시고, 자, 요렇게 작업을 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위에 원통 부분을 우리가 가지고 올 거기 때문에, 일단은 요거를 이렇게 원형 상태로 먼저 만들어 놓으시고, 요 리브도 이렇게 싹 지워주세요. 그 다음에 요거 부분은 이따가 뭐 따로 그릴지 요거를 가지고 올지는 이따가 판단을 해서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서 가지고 올 때는 단면만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부분을 가지고 와야 되니까 이렇게 지워주시고 위에도 지워주시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원형 상태가 모두 마무리가 됐죠. 자, 이 상태에 요 놈 있죠. 요 놈을 컨트롤 C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벤터로 가지고 와서 여기서 스케치 들어가죠. 자, 여기서 컨트롤 V. 자, 이렇게 갖다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항상 제가 강조하는 거 있죠. 자, 이거 이동을 이용을 해서 중심의 끝점을 꼭 원점에 갖다 놓으셔야,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중에 작업할 때 수정 작업할 때 조금 편합니다. 자, 그래서 마무리 하시고, 자, 이거를 회전으로 돌려볼게요. 자, 이렇게 돌렸죠. 자,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원형 상태 그대로 나왔고요. 자, 이제 여기 위에를 깎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위에를 깎아주는 거는 바로 이 측면도를 이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는 요거랑 요거 있죠? 요거 두 개를 이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옆으로 꺼내서 얘를 연장을 합니다. 자, 연장하시고, 얘는 지금 현재 가상선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외형선으로 이렇게 바꿔 놓을게요. 요거 갖고 오시는 거예요. 자, 요거를 컨트롤 C. 자, 그 다음에 여기 면, 이 면이죠. 옆면을 스케치면 잡아주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 가운데 보시면 원점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이제 원점에서 작업을 회전 작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작업할 때 이렇게 수정 작업할 때 이렇게 편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컨트롤 V로 갖다 붙여 놓으시고요. 자, 이동. 자, 기준점 어디 잡아야 될까요? 자, 얘는 뭐 요런데 잡으면은 여러분들이 못 잡잖아요. 여기 어디가 어딘지 모르니까. 근데 여기에 호를 보시면은 이 호의 중심이 있을 거예요. 그죠? 자, 요 호의 중심은 이 원의 중심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호의 중심을 원점에다가 이렇게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어때요? 여기 제자리에 딱 갖다 붙여놨죠? 자, 그 다음에 마무리. 자, 그 다음에 이제 돌출을 합니다. 자, 돌출해서 전체 관통으로 빼주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위에 부분을 별 무리 없이 이렇게 작업이 모두 마무리가 됐다는 얘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부 작업 들어갈게요. 자, 일단은 위에 원통 부분 마무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자, 여기 보시면은 이쪽 못따기가 이루어진 부분에서 26이 떨어진 지점에 탭이 났습니다. 자, 그러면, 자, 못따기가 되어 있는 부분 찾아야겠죠? 여기 있네요. 그죠? 자, 여기니까, 자, 평면 이동을, 평면 이동보다는 여기죠? 이 면을 2D 스케치면으로 잡아주시고요. 자, 현재 이쪽 부분이 못따기가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죠? 살짝 돌려볼까요? 자, 이렇게 돌려보면 저희 못따기가 되어 있죠? 자, 못따기가 되어 있는 이쪽에서 26이 떨어졌대요. 그러면은 일단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 대충 찍어 놓고, 자, 이제 자리 잡아줘야겠죠? 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거를 26 잡아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운데를 맞춰줘야 된다는 얘기죠. 자, 가운데는 어떻게 맞출까요? 자, 요거는, 자, 요렇게 살짝 돌려보세요. 자, 살짝 돌리시면은, 자, 여기에 원점이 하나 요렇게 보이실 거예요. 그죠? 자, 요 상태에서도 만약에 보이면 다행이고요. 자, 요 상태에서, 자, 구속 조건을 이용하는 거예요. 구속 조건에 수평을 한번 잡아볼까요? 자, 수평 잡아보면, 자, 여기 갖다 댔을 때, 자, 여기 빨간색 보조선들이 쭉 연결되는 거 보이시죠? 자, 요렇게 연결되어 있으면 수평을 잡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자, 요 축 때문에, 자, 내가 수평을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선이 요렇게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럴 때는 그냥 주저하지 말고 요 수직으로 반대로 하시면은 요렇게 다시 잡힐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잡아볼게요. 자, 수평, 자, 요 점을 원점과 동일한 위치에 이렇게 구속을 시켜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구속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마무리. 자, 이제 구멍을 이용해서 탭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 탭. 자, 그 다음에 ISO 매트릭 프로파일이고요. 자, 그 다음에 M 몇 자리인가요? M6에 1, 피치 1짜리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M6에, 자, 여기서 피치 1이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조심하셔야 되는 게, 요거 관통이니까 관통 눌러야지. 자, 이렇게 해버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요 밑에까지 이렇게 관통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요거는 유한 길이, 거리 값으로 해서, 자, 대신에 이제 요렇게 옆으로 봤을 때, 자, 요 탭의 길이가 여유 있게만 뚫려 있으면 돼요. 그래서 여기까지 뚫려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현재 길이가 17.1로 이렇게 17로 12죠. 12로 탭 길이가 여유 있게 나와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상태로 확인 눌러 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되면은 자, 여기 탭이 이렇게 이쁘게 잘 뚫립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죠. 자, 이제 여기 탭을 뚫어줘야 돼요. 자, 여기 탭. 자, 요거는 자, 보시면은 자, 요쪽이죠. 자, 요쪽 면에다가 탭을 낼 겁니다. 자, 일단 탭의 위치를 찾아줘야 되기 때문에 자, 탭 위치 보면 파이가 65파이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원을 이용해서 자, 여기서 65짜리 원을 하나 그려주시고 자, 요거를 구성선으로 변경을 합니다. 자, 일단 점을 하나만 찍어주세요. 자, 하나만 찍는 이유가 뭐냐면, 자, 얘는 하나, 둘, 셋, 네 개가 뚫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4분점을 잡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기존에는 하나, 둘, 셋, 네 번 찍어줬지만, 자, 여기에 정확한 각도 값을 우리가 찾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만 작업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레이 작업을 통해서 작업을 이루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하나만 찍어 주시고 마무리 하세요. 그 다음에 구멍 다시 들어가겠죠. 자, 여기에서 뭐죠? 자, 보시면은 M4에 DP8이에요. 자, M4 그러면 자, 여기서 M4짜리 선택하시고 자, 그 다음에 깊이가 8. 자, 그 다음에 자, 요 여유 길이는 2mm만 추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인.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이렇게 탭이 뚫렸죠. 자, 요거를 어레이 돌릴 거예요. 자, 여기에 배열 원형 패턴을 하셔가지고 피처는 맨 마지막 구멍이죠. 선택.
자, 회전축은 안에 원통이든 밖에 곡면이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원통 선택. 자, 요거는 개수가 3개죠. 자, 3개로 해서 확인.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완성이 됐단 말이에요. 그죠? 자, 이렇게 완성이 됐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걸 할까요? 자, 반대편에도 있는지 확인합니다. 자, 반대편에 봤더니, 얘를 미러로 해서 돌려볼까 생각했더니, 뭐예요? 얘는 M4고 얘는 M3이에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M3의 DP10 따로 작업을 해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위치는 똑같은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에 치수가 없는 걸로 봐서 똑같은 것 같긴 해요. 자, 여기에서 자, 이렇게 32.5가 나오죠. 그러면은 65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반대로 가겠습니다. 자, 여기면 스케치면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원을 65짜리 원 하나 그려주시고, 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구성선 변경. 자, 요거 3개였죠? 똑같습니다. 같은 위치에 들어가요. 그래서 점. 자, 확대하신 다음에 여기 4분점에다가 땅 찍어주시고, 마무리. 자, 그 다음에 똑같이 구멍에 들어가셔가지고, 자, 여기서 3으로 변경. 그 다음에 DP가 10이었어요. 그죠? 자, 10. 그 다음에 요게 이제 12가 되겠죠? 2mm 플러스 해주니까. 확인. 자,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쵸. 여기 원형 패턴 눌러서. 자, 피처는 마지막 구멍. 그 다음에 회전축은 가운데 곡면. 확인. 아, 3개죠? 3개로 바꿔주고 확인.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위에 원통 부분은 이렇게 완성이 다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밑에 베이스 부분인데, 자, 베이스 부분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서 갖고 와도 되고, 그냥 직사각형만 그려주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판단하기에는 그냥 요 3D 상태에서 그려주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78에 10짜리 직사각형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작업을 할 때는, 자, 맨 처음에 우리가 갖고 왔던 XY 평면, 자, 요 가운데 평면을 잡아서 스케치 들어가시면 돼요. 자, 가운데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단면을 보겠죠? F7. 자, 그리고 직사각형을 눌러서, 자, 이렇게 대충 위치 잡아서, 자, 가로가 아까 얼마였어요? 78에 10짜리였죠? 그래서 78에, 그 다음에 10. 자, 이런 직사각형 하나를 작업을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위치만 잡아주시면 돼요. 자, 위치는, 자, 여기 보시면은, 여기 중간에서부터 26으로만 나와 있지만, 우리는 요거의 위치를 잡아주기 위해서는 요 끝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자, 요거를 알아야 되는데, 요게 같은 면을 갖고 있나요? 지금 볼까요? 자, 여기 해보면, 아, 딱 같은 면이네요. 그죠? 같은 면이니까, 자, 여기에 오셔가지고, 자, 요거 같은 경우는, 자, 수직 구속 조건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자, 요거랑, 아이고, 여기 점 있죠? 점과, 자, 여기 끝점을 잡았는데 안 잡히잖아요? 자, 요럴 때는 형상 투영을 통해서, 자, 요거를 하나 형상 투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다시 수직, 자, 점과 여기 점, 자, 요렇게 위치점을 잡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완성이 됐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높이 값을 맞춰줘야겠네요. 자, 높이는 바닥에서부터 센터까지가 80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자, 바닥에서부터 자, 여기 원점 센터까지가 얼마? 자, 80.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베이스 위치는 다 잡아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무리합니다. 자, 이제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돼요? 얘를, 그쵸, 이쪽으로, 그 다음에 저쪽으로, 자, 대칭으로 벌려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대칭 거리는 얼마예요? 74가 되겠네요. 그죠? 자, 그래서 돌출, 자, 대칭으로 74만큼, 자, 이렇게 벌려주시면 돼요. 확인.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밑에 베이스 모두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제 베이스 모양을 그대로 이제 만들어만 주면 돼요. 자, 일단 여기 보시면은 앞쪽에, 자, 여기 못따기가 없는 이 반대편 쪽에 이렇게 톡톡 2개가 튀어 올라와 있네요. 그죠? 자, 요 모양을 만들어 줘야 돼요. 자, 일단 요 모양은, 자, 여기가 R이 16이에요. 요 모서리가 R이 16. 그러면 요거대로 일단 먼저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디 부분일까요? 못따기의 반대편. 여기가 R이 16이란 얘기예요. 그러면 못깎기. 자, 16으로 해서 요 부분, 요 부분. 자, 요렇게 일단 먼저 만들어 주시고, 그 다음 도면을 다시 확인합니다. 자, 도면을 확인했을 때 두 개입니다. 그죠? 두 개면은 앞쪽에만 R이 16이지, 이쪽 반대편에는 그냥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죠? 자, 그래서 요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면은 스케치면 잡아 주시는 거예요. 자, 그 다음 F7 눌러서 단면 보시고 형상 투영합니다. 자, 요거랑 요거. 자, 요렇게 형상 투영을 해 놓는 이유가 뭐냐면, 형상 투영을 하면 여기에 이렇게 센터점이 잡혀요. 자, 요 센터점에 같은 중심점에서 이렇게 원 두 개를 그려서 요 높이만큼 올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위에 톡 튀어 올라오는 놈은 뭐예요? 파이가 18이죠? 자, 그러면 자, 요 센터점에서 18짜리 원, 요 센터에서 18원. 자, 이렇게 두 개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높이 올라온 게 얼마죠? 자, 10에서 13이니까 3mm 올라왔네요. 자, 그러면 돌출 요거랑 요거. 자, 요게 3mm가 올라왔대요.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멍을 뚫어야 되니까, 자, 여기 위에 면을 스케치면 다시 잡아주시고, 자, F7 눌러서 단면 보시고, 그 다음에 형상 투영 원.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또 센터가 잡히죠. 자, 여기에서, 자, 여기서는 이제 점을 이용하셔도 되고, 그냥 원 그려서 뚫어주셔도 돼요. 자, 원은, 자, 파이가 9파이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9파이짜리 원. 자, 여기에서도 9파이짜리 원. 자, 이렇게 작업을 해주신 다음에, 자, 돌출 안에 작은 원을 관통으로 빼주시면은, 자, 이렇게 형상이 나옵니다. 자, 어때요? 이제 요거 간단하죠? 자, 이렇게 완성을 시켜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머지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일단은 여기 요런 라운드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맨 마지막에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가장 먼저 시급한 것은 자, 요 가운데 리브입니다. 자, 요 리브부터 한번 작업을 해볼게요. 자, 일단은 요 모양, 요 형태로 배치를 하세요. 자, 요 형태면, 자, 요렇게 모양이 나온 형태겠죠? 자, 요 형태로 보면, 자, 여기에서 요렇게 리브가 생성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요렇게 리브가 생성되나요? 보면, 그죠? 요렇게 리브가 형성이 돼요. 자, 그러면 요 두 개의 리브 선을 그리기 위해서는 어떤 면이 필요할까요? 자, 여기서 딱 봤을 때, 그쵸. 방금 우리가 요 베이스를 작업했던 요 평면, 요렇게 가운데를 요렇게 가로지르는 평면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럼 XY 평면이 되겠죠? 자, 여기 다시 스케치 들어가요. 자, 그 다음에 F7 눌러서 자, 이렇게 보신 다음에 자, 여기에선 형상 투영. 자, 요거랑 요거 면을 형상 투영을 해주시면은 자, 이제 여러분들이 선상에서 작업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여기 선상에서 밑에 선상으로 수직으로 이렇게 딱 대충 그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여기에서 이렇게 들어오겠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은 위치를 이제 잡아줘야 돼요. 자, 위치는, 자, 여기서 여기까지잖아요. 14. 자, 그러면, 자, 치수로, 자, 요 끝점에서 여기까지를 14로 잡아주시면 돼요. 자, 두 번째, 자, 여기 부분이죠. 자, 여기는 8 떨어졌대요. 그러면 요 끝점에서 여기 끝점까지가 8. 자, 이렇게 잡아주시고요. 자, 그 다음 이제 요 부분이죠. 끝에서 여기까지가 5가 나왔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끝점과, 아이고, 끝점이 잘 안 잡히네요. 그러면 형상 투영할게요. 형상 투영해서, 자, 여기 끝점과 여기 끝점이, 요게 또 마찬가지로 5mm. 아이고, 이렇게 나오네요. 자, 다시. 자, 요거는, 자, 그러면 요거랑 요 선으로 잡아줄게요. 그래서 5mm.
자, 요렇게 잡아주고, 자, 요놈이 지금 밑으로 안 깔려, 요렇게 위로 띄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우리가 형상투영을 했을 때 지금 딱 보니까 어디까지 돼 있어요? 여기까지 형상투영이 돼 있죠? 그래서 요 선상이 지금 딱 안 닿아 있기 때문에, 요게 위로 이렇게 올라가는 현상이 생기는 겁니다. 자, 요럴 때는 형상투영을 얘도 해줘야 돼요. 요렇게 형상투영을 해주시고, 자, 요거를 일단 치수를 지워 놓으시고, 다시 연장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해보세요. 자, 요거 점이랑 요놈이랑 해서 5 잡아보세요. 그러면 요렇게 이동을 하죠. 왜냐하면 얘는 여기 선상에 딱 붙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떨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형상투영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이 스케치 작업을 할 때는 형상투영을 해주신 다음에 그 선상에서 작업을 해주셔야 치수 기입을 할 때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겪지를 않아요. 자, 일단 이렇게 리브 두 개의 선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다음 마무리하세요. 자, 이제는 리브 작업을 해야겠죠? 일단 요거부터 리브 작업 해볼게요. 자, 리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밑에 거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리브 선은 얘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자, 여기에서는 이렇게 다음 면까지로 선택을 하시면 안 돼요. 왜냐면 다음에 면이 없잖아요. 그죠? 다음까지 갈 면이 없기 때문에 얘는 단독으로 유한으로 하나 대충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유한으로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살짝 벌어지죠? 자, 그러면 이제 두께를 먼저 확인합니다. 자, 요 놈의 두께를 보니까 얼마예요? 자, 이게 8이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두께를 8로, 자, 여기 설정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요 길이. 자, 요 길이는 1mm로 하셔도 되고, 뭐 5mm 하셔도 되고, 자, 상관은 없는데, 자, 1mm로 했을 때 요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겨요? 자, 여기 딱 봤을 때, 자, 여기서 이쪽으로 지금 돌출이 되죠. 자, 요렇게 돌려서 봤을 때, 그죠? 자, 요렇게 돌출이 되면 안 돼요. 어느 쪽으로? 이쪽으로 가야죠.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이쪽까지 치수를 맞춰놨기 때문에 요 방향을 잘 보셔야 된단 말이에요. 방향을.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자, 이거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뭐 1mm를 가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요렇게 완성이 됐으면은 확인. 그러면은 이제 여기 그렸던 스케치가 없어지죠. 자, 요 스케치는 이제 리브 눌러서, 자, 요 옆에 플러스 버튼을 눌러주시고, 자, 스케치 들어가서 가시성을 켜주시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 나타났습니다. 자, 이제 요거를 똑같이 작업을 해주시면 되는데, 자, 요것도 뭐 8이겠죠, 그죠? 그래서, 자, 요거는 혹시 모르니까, 자, 요것도 한번 재볼까요? 자, 요놈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은, 자, 요거는 여기 부분을 재야겠죠. 정렬로 해서, 자, 여기서부터, 요게 또 왜 이렇게 내려와 있죠? 자, 요거는 이렇게 가 있을 거고, 자, 요거는 요렇게랑 요렇게 해보면, 자, 8 나오죠? 그죠? 다 똑같을 거예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리브 잡아줘야 돼요. 자, 이거 밑에 거 선택하시고, 선택.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다음 면까지로 이렇게 선택을 해 놓으면, 자, 두께 8일 경우에, 자, 요쪽 편에 우리가 방금 만들어 놨던 면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 그냥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편하게 작업이 가능하니까 요거 선택하는 거 잘 활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리브 하나는 완성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스케치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이제 방해가 되니까 가시성을 꺼주시고, 자, 그 다음 이제 리브를 볼까요? 자, 다음 리브를 보니까 이 측면도에, 자, 원에서 이렇게 그대로 내려와요.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내려온단 말이죠. 자, 그러면 요거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만 여러분들 파악하시면 돼요. 요 끝에서 26이 떨어진 지점이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면을 바꿔주시고, 요 면에서 안쪽으로 26이 떨어진 지점이에요. 자, 그러면 선택, 평면. 그래서 요거를 이쪽으로 이동을 합니다. 얼마만큼? 자, 여기 요 부호 잘 보셔야 돼요. 자, 이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26으로 자, 이렇게 이동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평면에서 스케치 작업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F7 눌러서 단면 보시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형상 투영을 항상 먼저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쪽도 해줘야겠죠? 여기 형상 투영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라인으로 4분점에서 밑으로 여기까지가 되겠죠. 또 4분점에서 밑으로 이렇게 완성이 될 겁니다. 자, 요거는 두 개가 지금 전부 다 구석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쭉쭉 내려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점과 점을 찍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마무리. 자, 만약에 요 전에서, 자, 요 상태에서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그래도 점검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싶으신 분들은 구속 조건을 이용해서, 자, 여기 접점 있죠? 자, 원과 얘를 한 번씩 눌러 보시는 거예요. 그럼 구속이 되어 있다고 하죠. 자, 그럼 여기도 해보시는 거예요. 자, 구속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그냥 안심하시고 마무리 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두 개의 선을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 가지고 또 리브 작업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요거 선택하시고, 자, 요 놈이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자, 여기서 얘를 딱 갖다 대니까, 자, 어떻게 돼 있어요? 요것도 선택이 되고, 요것도 선택이 된단 말이에요. 그죠? 자, 요럴 때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자, 스케치, 요 편집을 들어갑니다. 자, 스케치 편집 들어가서, 자, 요게 뭐냐면, 우리가 형상 투영을 해놨던 선이 같이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 F7 눌러보시고, 자, 이 노란 선 형상 투영된 거 있죠? 요거 선택, 그 다음에 딜리트 키를 눌러서 지우세요. 자, 이렇게. 자, 지우시면은 얘네들이 선택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리브 다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딱 눌러보면 괜찮죠? 자, 이런 식으로 작업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두께를 확인하면, 자, 얘는 10짜리네요. 자, 그러면 두께 10.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몇까지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자, 이거는 방향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방향을, 자, 이걸 눌러주시면, 자, 이렇게 가서, 리브의 형태로 완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확인 눌러주시고, 자, 똑같은 작업 또 합니다. 자, 여기 리브의 플러스 버튼 눌러서 스케치 가시성 켜주시고, 자, 이제 반대편을 봐야겠죠? 자, 여기 보시고, 리브, 자, 여기서 똑같아요. 자, 선택. 자, 이번에는 방향이 정방향이기 때문에 그대로 가서 이렇게 갖다 붙죠? 자, 그러면 확인. 자, 이렇게 되면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리브 작업이 마무리가 된 거예요. 어때요? 그죠? 자, 이렇게 다 마무리가 됐죠? 자, 이렇게 다 끝났으면 이제 요런 것들 이제 스케치라든가 평면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시성 꺼주시고요. 자, 이렇게 꺼주시고, 자, 요것도 마찬가지죠. 자, 이렇게 꺼주시고. 자, 이렇게 되면 이제 다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다른 게 있는지 도면에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탭 다 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냈고, 리브 만들었고, 튀어나온 거 만들었고. 자, 다 끝났죠? 자, 이제 R 값만 여러분들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베이스부터 R 값 들어가 볼게요. 자, 이쪽에 보시면, 자, 일단 R은 3이겠죠? 자, R3. 자, 요 부분은 R3 먼저 넣어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요 부분, 자, 여기도 R3. 자, 이렇게 돌려서 얘도 R3. 자, 이렇게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보시면은, 자, 이렇게, 요 부분이죠. 자, 이렇게 볼게요. 자, 여기 보시면은, 자, 리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요 리브들의 이렇게 세로선들 있죠? 리브의 세로선들을 먼저 이렇게 R 값을 한번 줘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줘보고, 자, 뒤편에도 있겠죠? 자, 여기도 세로선, 세로선, 세로선. 자, 돌려서, 자, 이 부분, 세로선. 자, 이렇게 하면 이제 세로선들이 다 선택이 됐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플러스 버튼. 자, 요거를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 부분에 위에 면에 요 놈을 줘보는 거예요. 자, 요렇게 주면 어떻게 됐어요? 여기 부분이 이렇게 완성이 되죠. 자, 여기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한 번에 이렇게 선택이 됐어요. 자, 플러스 버튼 눌러보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밑에 요 부분을 가보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요렇게 한 방에 R 값들이 쭉 연결이 된단 말이죠. 자, 그 다음 반대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도 볼까요? 자, 여기 딱 눌러보면 한 방에 이렇게 다 된다는 얘기죠.
자,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버튼. 자, 그 다음에 턱 부분 해야겠죠? 자, 이 밑에 턱 부분, 그 다음에 이렇게 돌려서 여기 턱 부분. 자, 이렇게 되면은 여기도 완성. 다 됐어요. 그죠? 자, 이렇게 되면은 모두 완성이 다 된 상태입니다. 그죠? 이렇게 R 값은 여러분들이 이제 가장 많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R 값을 한 번에 넣으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순서를 지켜서 맨 처음엔 뭐 이런 것들 튀어나온 거 먼저 주고 그 다음에 베이스가 아니고 리브죠. 리브 부분에 세로 부분을 먼저 R 값을 쭉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베이스의 윗부분 주시고 그 다음에 턱 부분 아랫 부분을 마지막에 주시면 이렇게 깔끔하게 모두 작업이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다 끝났으면은 자, 이제 뭐예요? 저장을 해야겠죠. 자, 저장 버튼 누릅니다. 자, 저장 버튼 누르신 다음에 자, 여러분들이 저장할 폴더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뭐라고 저장하냐면 자, 얘는 본체잖아요. 자, 본체라고 저장할게요. 그리고 저장 버튼 눌러 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재질을 줘야겠죠. 자, 본체에 자, 여기 작업 트리에 가서 자, 여기에서 I 프로퍼타이즈 눌러 주시고 물리적 그 다음에 자, 여기에서는 얘는 재질이 뭘까요? 그죠? GC 회주철이죠. 그러면 강철 주조 있죠. 강철 주조. 자, 강철 주조로 선택. 자, 그 다음에 정확도는 매우 높음 업데이트 한번 눌러주세요. 자, 그 다음에 적용 닫기 눌러주시면 이렇게 재질도 깔끔하게 잘 들어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다시 한번 저장 버튼 눌러주시면 모델링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이제 본체가 마무리가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남았나요? 자, 본체 끝났으니까 이제 하우징 남았고요. 자, 그 다음에 베어링 커버, 그 다음에 V벨트 분리, 축, 스퍼 기어. 자, 이런 순서로 하나하나씩 또 여러분들하고 같이 한번 그려보고 마지막에는 이 중에서 뭐 한 몇 개만 골라서 할지 아니면 전체 다 배치를 해볼지 그거는 그때 가서 등각 배치를 한번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자, 모두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다음 자, 이제 하우징 시간에는 또 하우징을 또 그려봐야겠죠. 그래서 다음 시간에 또 다시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이거 꼭 복습하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